그럼 파마에서 온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듯이 내가 왜 매직 기계를 160도를 뒀는지, 그리고 160도 이 온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파마에서 열이 하는 역할 뭘까요? 다둥이만? 수분 증발? 어떤 수분? 또? 뜸?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다 알아, 그죠? 아는데 표현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은 아까 2차 클리닝을 통해서 모발 전체 양의 얼마? 10에서 15% 정도 후처리 클리닝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모발 전체 양의 10에서 15%가 바로 수분이라고 그랬죠? 이 수분이 날아가면 열 변성이 온다고요. 그냥 2차 클리닝을 통해서 집어넣었던 요 수분을 여기까지만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마에서 열파마에서 열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중화했던 게 바로 일반 펌. 그런데 우리는 이 수분까지 증발시켜버리고 여기에 연기까지 넣었잖아요. 매직. 그걸 당연스럽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있는 상태에서 매직 디지털 파마 140도 메스컬까지 나왔는데 요 수분을 다 증발시키고 말려놓고 건강한 모발과 비슷한 수분까지 매직 기계로 당겨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안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매직했던 머리 일반 펌 안 된다고 또 그것 때문에 이 교육 들어왔다잖아요. 저는 그래서 탄머리를 태우려고 하지 말고 태우지 말자. 탄머리 파마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확실히 요 수분이 있는 상태, 그 수분만 증발시키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요 액체가 그죠? 가열을 하면 열이 발생이 되죠. 그때 증발하는 열이 발생이 되면서 수증기가 증발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17배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직 같은 경우는 드라이바라면 다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디지털이나 세팅이나 아이론은 와인딩 하는 과정에서 증발시켜버렸고요. 그 차이가 컬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차이. 근데 매직 같은 경우는 본래 이 수분까지 다 증발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가 됐든 세팅 파마가 됐든 아이론 파마가 됐든 모든 열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 수분은 꼭 남겨놔야 된다. 그죠? 그 요 수분이 날아가면 모발이 본래 갖고 있는 생체 활성수 이 수분까지 증발돼서 모발이 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기가 나는 걸 당연하게 당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미용인한테 가장 먼저 온 열기구가 바로 아이론입니다. 마샬. 이건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매직이 먼저 나왔어요. 자, 매직 혹시 르네상스 매직기 갖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옛날에 이렇게 X자로 된 거 시커먼 거 45만원짜리 200만원어치 약을 사야 되지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줬죠. 자, 매직, 그 다음에 세팅,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지펌. 자, 이 아이가 이제 열펌의 종류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기구, 이 온도 변화부터 볼게요. 자, 옛날에 마샬, 이거 온도 조절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시뻘겋게 달굴 수까지 있었어요. 자, 아이론 온도 무한대. 자, 맨 처음에 이 240도로 당겨버렸습니다. 맨 처음에 곱슬 나왔을 때 240도, 200도, 안 그러면 180도. 그 다음에 세팅 160도, 디지털 140도, 지펌 100도. 자, 어때요? 신제품 기구들이 온도가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확 낮아지고 있네. 이 중에서 아직도 매직이 170이나 180도예요. 왜냐고 물어보니 이유를 몰라요. 왠지 곱슬은 이 정도 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되물어요. 자, 180도를 넣고 수분 있는 상태에서 180도 기구로 온도 버리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100% 다 말리래. 수분이 없으면 드라이도 안 되는 게 머리카락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여버린 거예요.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200도, 180도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수분을 넣을 생각은 1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제품 기구일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수분량, 와인딩 할 때 수분량
수분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네. 자, 맥인에서 세팅으로 넘어올 때 온도가 요만큼 낮아진 데서 수분량은 더블. 맞죠? 그리고 세팅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온도가 20도가 낮아진 대신 수분량도 더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아예 없는 상태, 그거는 수분이 있는 상태 쓰면 같은 온도 150도에도 모발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오늘같이 장마철 30도하고 가을날 30도하고 온도는 같아요. 체감 온도는 어디가 더 더워요? 장마철 쪄죽잖아요. 습식 사우나 40도, 건식 사우나 70도. 건식의 온도가 높아. 그런데 우리가 체감 온도가 습식이 더 더운 이유,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열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바짝 마른 상태 180도보다 더 져있는 140도가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발의 변화폭이 더 크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제품 기구일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만져보세요라고 했던 점, 이건 수분이 많습니다. 여기 디지털 세팅 아이론 파마의 수분입니다 라고 했던 거, 그게 모발 전체량의 10에서 15% 정도 더 먹은 수분. 요 수분이 많으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버리고 그 열로 요 수분만 증발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소 결합이 더 강하게 재개를 해서 열 파마가 더 탄력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파마는 젖으면 젖을수록 컬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컬이 안 나왔을 때 물 뿌리던다든지 그 안에 글레이즈나 헤어로션 바르니까 컬이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열펌은 젖었을 때는 컬이 없는데 반대로 마르면서 컬이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요 SS 결합이 재결합을 할 때 그때를 기억을 해버리니까요. 모발이 이렇게 똑똑한 물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열퍼마가 아니고 열퍼마이기 전에 수소 결합을 용합합니다. 수소는 물에서 발생이 된다. 즉 수분 증발량에 의해서 모발의 탄력이 결정이 된다. 그걸 우리가 리지, 뜸이라고 얘기했던 거다. 같은 수분에서도 내가 조금 더 증발시켜주니까 그 부분은 훨씬 더 탄력이 생겼던 이유, 수분이 증발이 돼서, 그러니까 육회를 더 말려버리니까 딱딱하게 돌이 돼버리잖아요. 그 수분이 단지 날아갔을 뿐인데. 맞죠? 하지만 건강한 모발이 본래가 흡수해야 될 이 수분은 절대 남겨놔야 된다. 이 수분이 증발하면 모발이 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은 2차 클리너를 통해서 집어넣었던 그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야 되는 것, 그 수분만 증발시키는 것, 이게 열펌에서 열이 하는 역할이었다. 열의 구간이고 수분의, 그러니까 약으로 세 가지 결합을 절단시켜주고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하고 근접한 물질을 집어넣고 연화하면서 누적된 물질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친 큐티클 정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발을 구성하는 근접한 물질을 집어넣고 그 수분이 마르기 전에 와인딩을 끝내고 열로 그 수분만 증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더 먹었던 그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도 옛날에는요, 워낙 건강해서 연화를 그냥 일본말로 이빨 보고 온도를 그냥 이 순간에 다 태워버려도 그래도 견뎠다. 매직에서 세팅 파마 나왔을 때 그때 얼마나 환상이었는지 보세요. 퀴스케이트 파마 우리나라에 7대 들어왔잖아요. 1,500만 원에. 그 사람들이 지금 박준호하고 박승철하고 다 프랜차이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 샀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매직이 바로 그냥 대중성을 띠고 그 매직만 쫙 피다가 바로 쭉쭉 받는 게 있으니까 볼륨 매직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볼륨 매직 뭐 약이 달랐던 게 아니죠. 수분만 조금 더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전시켜주니까 약간 시크릿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바로 디지털 나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세팅 파마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생각해봐요. 근데 디지털 직펌 이후에 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30년이에요. 30년 열펌 역사,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30년 동안 우리는 계속 기술만 요구하고 그냥 내가 본 거 그대로 시술하다 보니까 모발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아이 약이 하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 이 열이 하는 역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도 건강한 모발이 가질 수 있어야 될 얼마? 10에서 15% 여수분은 무조건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 와인딩 할 때 수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로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약간 수분이 눅눅하게 있는 상태로도 충마해도 콜카 나오잖아요. 그 바로 그 열 처리하는 중간에 수분이 날아가고 그리고 일부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SSK하고 재결합을 이뤄서 그래도 컬이 나왔던 겁니다. 단 근데 수분을 다 증발시켰던 그 섹션보다는 탄력에는 좀 떨어지죠.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 양을 얻는 방법. 물론 온도를 높여버리면 열량이 많아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건강한 모발이 가지고 있다는 그 수분 다 증발돼서 모발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낮은 온도라는 것은 모든 열 처리가 끝났을 때 건강한 모발이 가지고 있어야 될 10에서 15%요 수분이 남겨진 상태. 그 낮은 온도에서 많은 열량을 가져가려면 요 7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연화를 조금 더 보면 돼요. 수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파마가 벌레 안 나왔다 그러면 연화를 더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연화를 더 보면 무조건 이게 모발이 자지러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도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제도포 할 때 어떤 약을 쓸 건지 그때 맞춰라 제발. 맞죠? 두 번째 와인딩 시 수분량 연화를 끝까지 봤는데도 그래도 코를 좀 더 강하게 걸려면 상대적으로 수분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을 더 줘라. 세 번째 로또 굵기. 자 로또를 굵게 써라 가늘게 써라? 굵게 써라.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온도 가는 로또하고 굵은 로또하고 온도는 같다. 로또가 어디 있을까? 자, 제가 자꾸 굵은 노트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굵은 노트가 있고, 예? 자, 이렇게 굵은 노트가 있고, 가는 노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디지털 기계 최저온도 140도예요. 온도는 똑같죠? 근데 열이 나는 면적이 굵은 게 많을까, 가는 게 많을까? 왜 자꾸 로또를 줄이냐고, 제발 좀. 열이 나는 면적, 그 다음에 악곱슬수록 가는 매직기가 좋을까, 넓은 매직기가 좋을까? 가는 매직기에 150도하고 넓은 매직기에 150도하고 온도는 같아도 모발이 쏟아진 열이 나는 면적이 어떤 게 맞냐고. 맞죠? 근데 디지털 파마는 30mm 쓰면서 아이론은요 18mm, 20mm를 못 쓰네 겁나서. 그러니까 로또를 굵게 써야 돼요? 가늘게 써야 돼요? 로또를 굵게 써야 돼요. 네 번째는 섹션량. 자, 섹션량을 로또 굵게 쓰고 섹션량을 많이 떼야 될까요? 적게 떼야 될까요? 그래요. 같은 온도에서도 섹션량에 따라서 모발이 흡수하는 열량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이나 했었나요? 전혀. 다섯 번째는 와인딩 바퀴수. 자, 한 바퀴 반이 기준이죠. 여기에 한 바퀴 반만 놈하고 두 바퀴만 놈하고 세 바퀴만 놈하고 똑같은 온도에 똑같이 가열 처리했을 때 어떤 게 열량을 많이 먹을까? 섹션량을 많이 뜬 건 적게 뜬 거. 적게 뜨고 와인딩 바퀴수가 많은 놈 적은 놈. 많은 놈이 많다고? 바보 아니요? 섹션을 많이 뜬 놈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 바퀴수가 많은 놈하고 적은 놈하고 똑같은 열차에 똑같은 시간에 어떤 열량이 누가 많이 먹을까요? 와인딩 바퀴수가. 그러면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씩 겹쳐질 때마다 섹션을 많이 떼야 돼 적게 떼야 돼요? 계산하셨나요? 오 진짜? 한 바퀴 반 기본에서 반 바퀴씩 겹쳐질 때마다 섹션량을 3분의 1씩 확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로또 굵기에 따라 섹션량 조절도 안 했어. 로또를 줄이려거든 섹션량을 많이 떼야 돼요? 적게 떼야 돼요? 적게.
굵은 놈이나 가는 놈이나 똑같은 섹션 떨어니까 똑같이 펼쳤는데 굵은 놈은 많은데 가는 놈은 다 젖어 있었잖아요. 열이 나는 면적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재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열을. 자, 와인딩하고 그냥 밴드만 한 놈하고 와인딩하고 부직포를 넣고 밴드 한 놈하고 와인딩하고 부직포 위에 악마집게나 호일로 싸놓고 열 처리한 놈하고 같은 온도에서 모발이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은 어떤 놈이 많을까요? 요놈. 그죠? 냄비에 밥을 끓지 압력밥솥에 밥을 끓지. 그런데 이 아이는 열 처리가 끝나고 1분이나 2분 지난 다음에 반드시 호일을 악마집게를 벗겨야 돼요. 왜죠? 그 안에 수분이 꽉 차 있잖아요. 만약에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이 꼭지를 제껴서 수증기를 증발시켜야 되면 압력밥솥이 어떻게 돼요?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했나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밀착. 저거 좀 줘봐. 라이터. 라이터. 우리 저기 동생. 이씨 어디 찾는 놈 맞았냐? 우리 다정이 담배 피는 줄 알았더니 안 피네. 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많은 놈은 속아내야지. 자, 여기에 불을 질러버리면 당연히 타겠지. 머리카락이. 안 탈 수가 없지. 타죠? 근데 완전히 밀착을 시켰어요? 그죠? 밀착을 시켰어요? 질러볼게요. 또 라이트가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 그럴까? 얘는 타는데. 자, 이게 뭐냐면 밀착이 가장 덜 됐던 파마가 뭐죠? 디지털. 디지털 파마. 와인딩을 하고 와인딩이 됐던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니까 이게 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 밴드 자국이 딱 나죠. 그 사이에 이 각도가 떨어지면서 수분이 다 증발해서 디지털 파마가 밴드 자국이 가장 심하게 나죠. 그리고 디지털 파마 해놓고 나면 차라리 여기 손상 모발은 매끄러운데 반대로 건강 쪽에서 지글지글 했던 적이 있죠. 왜 그랬을까? 이 롯데에서 발생된 열이 그 수증기가 날아간 그 자리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아이가 각도가 떨어지면 유격이 되면서 그 부분이 우회라면 모든 열이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그래서 디지털 파마 쪽에서 밀착이 가장 안 됐던 이 부분에 수증기가 다 날아가서 모발이 굉장히 거칠었던 겁니다. 그 퀵세팅 파마, 매달아놓는 퀵세팅 파마도 로또가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홈이 파져 있는 게 있죠. 홈이 파져 있는 로또가 훨씬 더 매끄러웠던 이유가 뭘까요? 그 홈으로 수증기가 날아가니까. 제가요, 그 우리 지현쌤 그 아까 오각 있잖아요. 제가 이 오각에다가 여기에 요 구멍을 3개 뚫어 놓으니까 이 열을 다루는 제 동생이 있어요. 한양대 저기가 교수가 이걸 보였더니 형님 진짜 이거 알고 뚫었어요? 아니면 금형이 잘못해서 뚫은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열이 여기서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저 수증기가 날아갔잖아. 네가 압력밥솥 얘기했잖아. 진짜 이거 알고 뚫으신 거 맞죠? 라고요. 내가 이래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이거 가까이 들어가도 뜨겁지 않았던 이유가 수증기 빠져나갈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재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만 최대한 밀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디지털 파마가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선영 원장님이 요걸 사놓고 이게 어떻게 쓰냐고 묻더라고요. 잘 쓰라고 그랬어요. 네. 각도가 이게 와인딩을 하면 로또가 이 자리에서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와인딩을 해도 디지털 파마 가까이 들어가면 각도가 생기고 뜨거우니까요. 머리카락을 빼서 와인딩을 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주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다고 그거 그냥 잘못했지 왜 한쪽은 짝짝이에요? 이쪽이 떨어진 긴 쪽이 이쪽으로 가면 각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미쳐도 앵간히 미쳐야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짜증을 내요. 맨날 오서 벌긴 버는데 팀장님 돈이 없대.
맨날 뭘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가득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는 이게 와인딩 됐던 자를 그대로 고정시켜질 수가 없잖아. 근데 퀵세팅 파마는 딱 그 자리에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뿌리 가까이, 요거 머리카락을 빼서 이거 우리가 부지포 그거 넣지 말고 여기다 안착을 시켜주고 그대로 멀어버리면 옆에서 이 각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왜 얘는 길고 하나는 다리가 짧아요 그러더라고. 자, 얘는 뿌리 가까이 들어가는 놈, 뿌리 가까이 좀 띄워서 하는 거 맞잖아요. 이것이 금명비만 잔뜩 들어가 놓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원장님이, 원장님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걸 한번 써봐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나는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미용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냅둬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낮은 온도에서 많은 온도를 높이고 가온 시간을 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그 더 먹었던 수분을 차라리 연화를 더 보고 와인은 수분량을 더 주고 로또를 굵게 쓰고 섹션량을 줄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로또를 굵게 쓰고 섹션량을 줄여라라고 얘기했던 게 열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디지털 파마 낮은 온도에서 몇 분 열체를 안 되면 높은 온도로 가버리고 모발 다 박살나요. 한 번에 끝내려고만 생각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낮은 온도에서 열 양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연화를 더 봐라. 컬을 더 강하게 걸려면. 맞죠? 두 번째, 와인딩 할 때 수분량이 좀 더 많으라 적으라? 많으라. 그 다음에 로또를 굵게 써라 가늘게 써라? 한 단계. 그 다음에 섹션량을 많이 떠라 적게 떠라? 그 다음에 와인딩 바퀴 수가 한 바퀴 반에서 더 겹쳐질 때마다 섹션량을 줄여라 더 아이 똑똑 누가 더 줄여라. 소단 정신 차려. 열을 가열 시간을 더 주려고 하지 말고 컬이 강해야 될 부분은 열을 가둬서 열을 재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밀착. 그러니까 내지의 온도가 높은데도 더 매끄러웠던 이유가 최대한 밀착이 됐기 때문에 열이 분산이 돼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도 수분도 열도 이게 정말 다 무서운, 이게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와서 고객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갑자기 순환량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 나빠, 수분 나빠, 열 나빠, 가위 나빠, 드라이기 나빠, 다 나빠. 다 위험한 물질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